동해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인 DB메탈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줄여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막을 50일 가까이 앞두고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부와 봉사의 손길이 줄어 어려운 이웃들이 힘겨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시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인 DB메탈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체 설비 가운데 일부가 가동을 멈췄고 희망퇴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부에서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6년 일제시대에 설립돼 1976년 동부그룹에 편입된 DB메탈. 합금철을 만드는 회사인데 시멘트 업체와 함께 동해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760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영업 손실 4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르고 철강 산업의 불황과 합금철 공급 과잉 등의 악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겹치며 DB메탈은 현재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공장 가동을 추가로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며 현재 전체 설비의 절반가량도 가동을 멈췄고 앞으로 생산량이 추가로 줄어든다면 멈춰서는 설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미 지난달부터 협력업체 직원의 절반가량을 줄였고 전체 270여 명 정직원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으로 뒤숭숭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이 생계가 달린 일이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한 내년 하반기쯤 되면 존폐를 결정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DB메탈 측은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최악의 경영 여건이지만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 가동 최소화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계획이며 폐업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DB메탈의 경영 악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조차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취약계층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서 1년에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 넉넉한 금액은 아닌데 이마저도 농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 문막에 거주하는 문화취약계층 김세환 씨는 5년 동안 문화누리 카드를 써왔습니다. 1년이라는 사용기한을 두고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바우처는 11만 원 남짓이지만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농촌에선 마땅히 바우처를 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여기 뒤에서 매표를 했고 이 매표소가 없어진 다음에는 아까 그 구멍가게에서 매표를 했는데 또 어떤 일인지 없어졌어요. 문화누리 카드는 안 되더라고요. 임금 매표소가 없어지면서 그나마 쉽게 자주 사용했던 시외나 고속버스표 구입까지 차단되면서 문막에서 문화누리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8곳만 남았습니다. 이마저도 승마클럽이나 렌터카, 자전거 판매점 등 11만 원짜리 바우처로 이용하기엔 가격이 부담스럽고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예, 누리카드는 별로 못 받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어요. 애초에 사용처를 알기도 어렵고 엉뚱한 곳을 안내받기도 합니다. 노령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렇게 폐역이 된 곳을 목록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사용처 수 뻥튀기도 심각합니다. 문막에는 11곳의 사용처가 목록에 올라왔는데 중복 등록, 폐업업체를 빼면 8곳에서만 문화누리 카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원주에선 268곳 중 실제 사용이 가능한 곳은 214곳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용률은 저조합니다. 원주 지역 문화누리 카드 바우처 발급 규모는 19억 8,715만 원, 사용률은 75%로 이대로라면 연말에 약 5억 원에 달하는 바우처가 사라집니다. 매해 쓰지 못한 바우처가 소멸되는 일이 반복되자 문화누리 카드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단 같은 기관들은 임시 방편으로 한꺼번에 바우처를 소진할 수 있는 연말 행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늘 서울에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오늘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자원봉사 발대식에는 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원봉사자 위촉식을 갖고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단 샤인크루는 면접심사와 외국어 테스트 등을 거쳐 2,030여 명을 선발했으며 다음 달 8일부터 27일 동안 통역과 안내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세수 부족으로 올해 강원도에 배정된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경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 4천억 원으로 당초보다 59조 1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도의 경우 당초 예정분보다 1조 2천억 원 줄어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강원도의 경우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1천억 원이 적게 거치는 등 지방세수도 본예산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힘겨운 겨울나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기부와 봉사 등 도움의 손길이 줄어 더 걱정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열심히 구령도 붙여가며 초등학생들이 부지런히 연탄을 나릅니다. 파이팅! 파이팅!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 맞바꾼 생활용품을 팔아 모은 돈 71만 5,450원으로 연탄을 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내 손주 같은 분들인데 아들인데 너무 고마워요. 떼는 게 아깝지 뭐. 3.5kg짜리 연탄 1,000장을 나르다 보니 벌써 어깨가 뻐근하지만 뿌듯한 마음이 더 큽니다. 엄청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대신 옮겨온 거 하니까 보람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집은 강릉에만 1,000가구가 넘습니다. 연탄을 살 여유가 없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이런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연탄 기부도 자원봉사도 줄어 걱정이 큽니다. 이번 겨울 강릉 연탄은행에만 최소 22만 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기부받은 연탄은 5만 장에 그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0%가량 줄었습니다. 봉사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평일에 봉사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나 단체에서 평일날 한 3-4시간만 도와주시면. 도움의 손길이 줄어든 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반찬과 옷을 나누는 농가 먹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생활에 바쁜 자원봉사자들이 일부 떠났고 기부 물품도 크게 줄었습니다. 음식 즉석에서 만든 걸 주신다 하면 또 와서 가져가실 분도 계시고 뜻만 있으면 마음 있으면 같이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곳 농가 먹기 공간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이웃은 모두 100가구. 이들을 향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를 돌보는 거점 역할을 하는 마을 관리소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도내에서는 강릉과 동해 등지에 9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원이 끝나는데 지자체들도 교부세 삭감으로 지원을 꺼리면서 폐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강원 마을관리소 1호점인 원주 원인동 마을관리소. 동네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최근에 재능 기부를 통해 피아노를 배운 91살 이상선 할머니를 격려합니다. 4년 전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문을 열고 독거노인 돌봄, 수도관 동파 해결의 방범 순찰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응이 좋다 보니 이 같은 마을 관리소는 원주에 5개, 강원도 전체로는 9개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끊기면서 대부분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거점이 돼서 강화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이 필요하고 또 의정을 살피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런 일에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의 태장 2동은 연말을 끝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명륜 1동과 문마급 마을관리소도 운영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없어진다니까는 너무 좀 아쉽죠. 많이 아쉽죠. 여기 노인네분들이 어디 가실 데 없으면 여기 노상 모이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못하고 그러니까는. 건보에 이어 원주시의 후원을 기대했지만 상징성이 큰 원인동 1호점만 그것도 1년 후원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가 조금씩 관여를 하고 싶어 하는 척을 하더니 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예산 지원이 어렵게 됐다 이런 식으로만 통보를 해주는 상황이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가 투입된 우산동과 태장 1동 마을관리소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초기 시설 투자비만 국비로 지원됐고 이후 운영비는 지자체가 지원했는데 이른바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 이후 지자체의 운영비를 30% 줄였습니다. 조성하는 것까지만 아마 지원을 했을 것 같고요. 새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관리가 이제 시군에서 관리를 하니 시군이 아마 관리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행정안전부 주관 두 곳을 빼고 강원도에서 운영되는 마을관리소는 원주와 춘천, 강릉, 동해에 모두 9곳. 건보공단 후원기간 종료 시점에 세수 펑크로 인한 교부세 삭감까지 겹치면서 폐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 취약 아동에 대한 취약 통지서 발송이 오는 20일까지 이루어지고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 취약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6세 아동과 조기 입학 신청을 한 2018년도 출생 아동, 지난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취약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취약 통지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2023년도 강원도 계약 업무 평가에서 동해시가 최우수 기관, 강릉시와 정선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업체 수주율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도내 업체 계약 실적 평가에서 올해는 동해시와 양구군이 최우수, 강릉과 춘천시, 정선과 영월군이 각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2021년 최우수, 지난해와 올해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뽑혔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양양군 현남면 점포메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석대와 진화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진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웨덴 산불 방제 국제포럼이 오늘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웨덴의 산불과 산불 이후 산림 관리 현황, 대한민국의 산림 정책, 강릉 지역 산불과 방제 현황 등 모두 6개의 세부 주제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강릉시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원주대학교, 스웨덴 농업과학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산불과 산림 관리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태백시가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선임 절차를 마쳤습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제1대 이사장에는 태백시 전 남궁증 행정복지국장이 임명됐으며 비상임이사에는 김재영 한양대 명예교수와 김주영 태백시 현안대책위원장 등 4명이 선임됐습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은 고원자연휴양림과 국민체육센터, 태백볼링장, 공영주차장, 공원묘원 화장장, 주택사업 등 11개 사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정성군이 내년도 본 예산안을 올해보다 4.6% 증가한 5,650억 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성군은 내년 군정 최우선 가치를 군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가 선순환되는 경쟁력 있는 정선에 두고 가리왕산 케이블카 영구 존치와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강원랜드 규제 완화, 광역 교통망 개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정 운영 방향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모두가 행복한 복지 정책, 국민 고향 정선,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소통 행정 등 5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